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회사라는 궤도 위에서 달리다. 작년에 갑자기 퇴직이라는 역에서 내린 평범한 62세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퇴직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회사를 떠나면 텅 빈 시간 속에서 허무함만 남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자유라는 이름의 낯선 세계가 무섭게 느껴지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퇴직하고 처음 3개월 동안 겪은 일은 솔직히 말하면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퇴직금 보며 불안하고 가족들과 자꾸 부딪히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변화의 과정에서 발견한 것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까요? 회사에서 마지막 출근을 하던 날, 사무실 문을 나서며 느꼈던 그 기묘한 감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37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자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던 저에게 퇴직은 마치 우주선을 타고 미지의 행성으로 떠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궁금해 했을 거예요. 퇴직금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3억 2천만 원. 평생 한 번에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죠. 이제 좀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딱 한 달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 돈이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텨야 할 전 재산이라는 걸요. 갑자기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신중해지더라고요.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갑자기 사치품으로 느껴졌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세금이었습니다. 퇴직소득세만 거의 4천만 원. 아무도 미리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인사팀에서는 세금 좀 나갈 거예요 라고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갈 줄은. 퇴직을 고민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버틸 수 있을까?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걱정했어요. 37년 동안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삶을 살았어요. 갑자기 이 시간들이 모두 비어버리니까 처음엔 자유롭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 시간이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되어서 무료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TV 켜봐도 재미없고 책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점심 먹고 나면 오후가 너무 길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오늘도 수고했다는 성취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늘 뭘 했나 싶더라고요. 아내가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으면 대답할 게 없었어요. 퇴직을 준비하면서 많은 조언을 들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요. 저는 퇴직 후 바로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소파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져드는 거였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형님, 시간 나면 한잔해요 라고 연락 오던 후배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이해해요. 그들도 바쁘고 저도 이제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요. 더 어려웠던 건 가족 관계였어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
37년 동안 하루 종일 집에 없던 남편이 갑자기 24시간 집에 있으니까 서로 어색했어요. 당신은 이제 매일 뭐 할 거야? 그냥 쉬면서 생각해 볼게.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뭔가 해야지.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됐어요. 아내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변화였을 거예요. 퇴직 후 3개월째 정말 우울했어요. 매일 집에서 뉴스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야, 수철아, 너 퇴직했다며? 어떻게 지내?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놀긴 무슨 놀아. 나랑 같이 등산 안 할래?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북한산 가는데 솔직히 처음엔 귀찮았어요. 운동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오랫동안 안 해봤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따라가 봤어요. 첫 등산은 정말 힘들었어요. 30분도 안 걸어 올라갔는데 숨이 턱까지 차더라고요. 20대 때는 그래도 체력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37년 동안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산에서 내려올 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한 달 정도 꾸준히 등산을 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생기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등산 모임에는 저처럼 퇴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다 그래요. 나도 3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 중요한 건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거야. 규칙적인 생활, 돈 걱정?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건강 잃으면 돈도 소용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등산을 6개월 정도 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등산 모임에서 한 형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철아, 너 회사에서 뭘 했지? 전자부품 개발했습니다. 그럼 기술이 있네? 요즘 젊은 사람들 창업 많이 하는데 너도 뭔가 해볼 생각 없어? 처음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생각해 보니까 37년간 쌓인 경험과 지식이 있더라고요. 그냥 사라지게 두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퇴직 후 8개월째 저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원예 강좌에도 등록했어요. 사실 원예라고 해봤자 집에서 화분 하나 제대로 키운 적 없는 제가 갑자기 흙을 만지겠다고 나선 거였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같이 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구나. 퇴직 후 1년이 지나고 저는 결국 58세에 창업을 결심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창업이야? 그냥 조용히 살자. 여보, 그냥 앉아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한번 해보자. 작은 전자부품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사무실도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곳으로. 직원은 저 혼자.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고객도 없고 수입도 없고 퇴직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나 내는 상황이었죠. 내가 미쳤나 싶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전 회사 후배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드디어 첫 번째 프로젝트가 들어왔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해요. 원예를 시작한 후에는 블로그도 만들어 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퇴직 후 2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퇴직 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이죠. 회사 다닐 때는 퇴직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쉬면서 여생을 보내는 거라고. 하지만 완전히 틀렸더라고요. 퇴직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만 했잖아요. 상사가 시키는 대로 회사 방침에 따라.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걸림돌이라고 천만에요. 경험과 인맥이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퇴직 초기에 우울했던 가장 큰 이유가 몸이 안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37년간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거든요.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좋아지더라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용기도 생기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등산하고 2번은 헬스장 가고 1번은 골프 연습장 가요. 60대인데 30대보다 건강할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는 동료 관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관계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가족, 친구,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해요. 서로 위로도 되고 정보도 나누고 함께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도 등산 모임에서 만난 분들의 소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퇴직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물론 재정 계획은 중요해요. 저는 퇴직 전 5년 동안 철저히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깨달음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컨설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지 않아요.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 회사 다닐 때 월급의 절반도 안 되죠. 하지만 이상하게 더 풍족하게 느껴져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 돈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번 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일. 그래서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겠죠. 예를 들어 저는 퇴직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게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무한정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해야지, 은퇴하고 나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미루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라도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서로 답답했는데 이제는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만날 때 더 반갑죠. 아내도 제가 변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해요. 당신이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 사람인 줄 몰랐네. 나도 몰랐어. 회사 다닐 때는 너무 피곤했나 봐. 자녀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버지는 꼰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라고 해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며 나눈 대화가 회사에서 보낸 30년보다 더 값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퇴직 후 삶은 단순히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기회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성공의 기준이 명확했어요. 승진, 연봉, 성과. 남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성공의 기준을 정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가? 저녁에 잠들 때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는가? 가족과 친구들이 행복해 하는가? 건강한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시기예요. 퇴직 후 3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돈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요. 회사에 있을 때는 늘 다음 목표를 쫓느라 바빴지만 퇴직 후에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며 창밖 새소리를 듣는 그 짧은 순간이 제 하루를 행복으로 채워줍니다. 또 하나,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퇴직 후 저는 60대에 처음으로 기타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동네 공연에서 기타를 치며 박수를 받을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게 원예든 요리든 글쓰기든 뭐든 좋아요. 퇴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회사 밖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세요. 취미 모임이든 동창회든 뭐든 좋아요. 디지털 세상에 뒤처지지 말고 계속 배우세요. 유튜브, 스마트폰, 인터넷 뱅킹 같은 것들요.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해요. 작은 수입이라도 계속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막 퇴직하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울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반드시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산책이든 독서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든 뭐든 좋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젊은 분들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젊은데 왜 퇴직 이야기를 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건강도, 인간관계도, 취미도, 새로운 기술도. 회사 일만 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퇴직하셨다면 이해해 주세요.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나는 여정이에요. 저는 퇴직 후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고민하게 됐고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1년 전 저는 퇴직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겠어요. 퇴직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60대가 되어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진짜 중요한 관계를 알게 됐고,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때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